오늘은 현재 기술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지만 가격 문제로 아직은 상용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괴물 같은 성능의 올레드 TV와 그 상용화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존하는 올레드에 비하여 밝은 화면을 구현할 수 있으며 올레드 TV의 고질적 문제점인 버닝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TV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생산하는 화이트 올레드 TV나 QD 올레드 TV에 비하여 패널의 생산 공정이 길다는 단점, 그래서 생산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테크 트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레드, 그린, 블루 3개의 서픽셀들이 하나의 픽셀을 형성하고 이들이 상대적 밝기를 조절하여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컬러를 구현하게 됩니다. 모바일 폰에 사용되고 있는 올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물로 이루어진 LED와는 달리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분자 구조를 갖는 약 7층의 초박막으로 이루어진 유기물의 전극을 통하여 전자를 주입하여 빛을 내는 소자입니다.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를 발광하는 각각의 소자들은 사용하는 물질의 종류와 소자 내에서의 두께도 최적화된 고효율 소자를 얻기 위하여 서로 상이합니다. RGB 서픽셀들은 각각의 면적 또한 서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서픽셀의 상대적 넓이를 다른 서픽셀들에 비하여 증가시켜 주므로 단위 면적당 주입되는 전류 밀도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하여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패널을 사용한 아이폰 X의 확대 사진입니다. 서픽셀들의 넓이가 서로 다른 것과 특히 블루의 서픽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루 발광 물질의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다른 컬러에 비하여 면적을 넓게 제작하여 짧은 수명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블루의 크기를 계속 증가시키면 픽셀의 크기가 증가하여 해상도를 감소시키게 되며 그린과 레드에 대한 상대적 넓이를 너무 크게 증가시키면 그린과 레드에 주입되는 전류 밀도가 증가되게 되므로 이번에는 레드와 그린의 수명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멀티스택 혹은 텐덤 소자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높은 지대에 좁은 면적에 위치한 집이 세 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집에는 덩치가 큰 사람들이 여럿 살고 있어서 집이 매우 비좁은 상태입니다. 땅도 넓지 않아서 집을 새로 짓더라도 넓힐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특히 파란색 지붕의 집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서 더욱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상주하는 파란색 지붕의 집을 넓히고 대신 빨간색과 녹색 지붕의 집 사이즈를 그만큼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녹색과 빨간색 지붕의 집에 살던 사람들은 오히려 불평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건축비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만족할 방법이 있습니다. 2층이나 3층 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대지 면적은 동일하지만 수직으로 증축하여 다층 구조로 건축한다면 두세 배 넓은 면적에서 모두가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념이 바로 스택 구조 혹은 텐덤 구조라고 불리는 올레드의 적층 기술입니다. 이러한 비율을 실제 올레드 소자와 연관시킨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RGB 올레드 3스택 구조는 마치 비좁은 땅에 3층 집을 건축하여 실제 사용 면적을 넓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좁은 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말이죠. 결과적으로 RGB 서픽셀들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스택 구조를 갖는 컨벤셔널한 올레드에 비하여 발광 면적은 3배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전류를 2배의 면적을 갖는 소자에 주입하면 전류 밀도가 절반으로 줄어들며 그에 따라 수명은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스택 올레드 소자는 원스택에 비하여 이루어진 소자에 비하여 효율 또한 30% 정도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수명은 4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애플이 2024년부터 자사의 아이패드나 맥북 등에 투스택 올레드를 적용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광 면적이 2배가 아니라 3배 넓어진 3스택 올레드를 사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도 기존의 1스택 올레드에 비하여 적어도 수명은 4배가 아닌 6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2스택에 비하여 3스택은
면적이 다시 50% 증가했기 때문에 대폭적인 수명의 개인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점은 그렇다면 기존의 3스택 화이트 올레드에 비교한다면 RGB 방식의 3스택의 수명은 어떨까요? 역시 수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좌측의 그림이 현재 올레드 TV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3스택 화이트 올레드의 구조이며 우측이 오늘의 주제인 RGB 3스택의 구조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좌측의 3스택 화이트 올레드는 두 개 층의 블루 에미팅 유닛과 나머지 한 개 층에는 레드와 그린을 동시에 포함하는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블루 컬러의 발광 면적을 2배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린과 레드는 발광 면적의 증가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3스택 화이트 올레드는 블루 컬러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자의 수직 방향으로 블루의 서브 픽셀의 발광 면적을 2배 증가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자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RGB 3스택 올레드는 RGB 서브 픽셀 모두 3배의 면적 증가 효과가 있게 됩니다. 화이트 올레드에 비교하자면 블루의 면적은 50%, 레드와 그린은 3배 증가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수명에 있어서 3스택 화이트 올레드와 비교해도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수명 이외에도 RGB 3스택은 3스택 화이트 올레드에 비하여 또 다른 큰 장점이 있습니다. 3스택 화이트 올레드는 컬러 필터를 사용하여 RGB 컬러를 걸러내는 반면 RGB 3스택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 폰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1스택 RGB 타입과 3스택 RGB 그리고 3스택 화이트 올레드의 효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컬러 필터를 사용하여 3분의 2에 해당하는 빛을 걸러서 RGB 컬러를 얻는 3스택 화이트 올레드는 RGB 타입에 비하여 수명은 뛰어나지만 효율은 약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휴대용 기기에는 3스택 화이트 올레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높은 효율을 갖는 RGB 타입의 올레드에서 스택 수를 하나에서 둘로 증가시켜 2스택 RGB를 제작하면 효율이 다시 약 3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명 증가 효과 이외에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애플이 자사의 기기에 2스택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채용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스택 RGB 역시 2스택 RGB와 유사한 효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3스택 RGB 올레드는 3스택 화이트 올레드에 비하여 효율이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수명 또한 대폭 상승합니다. 실로 엄청난 효율 차이며 특히 화이트 올레드와는 다르게 탑 에미션 형태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개구율 또한 확보가 가능하며 개구율 차이는 다시 수명과 효율을 더욱 차이 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수명과 효율의 차이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방식을 OLED TV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RGB 1스택에 비하여 3배나 긴 공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RGB 방식을 생산하는 장비는 기술적 문제로 상대적으로 작은 6세대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괴물급 3스택 RGB 타입을 OLED TV에 적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고의 효율에 더하여 버닝 걱정도 거의 사라질 정도의 수명에 밝기 또한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올레드계의 끝판왕인데 말이죠. 물론 그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비 이슈입니다. 작은 모바일 폰용 올레드 패널 제작에 활용되어 온 6세대 장비로 55인치 이상의 TV를 생산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므로 화이트 올레드 TV를 생산하고 있는 8.5세대 이상의 장비가 있어야 3스택 RGB를 생산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에서 알려졌듯이 올레드 패널 메이커들은 파인 메탈 마스크를 사용하는 8.5세대 장비 개발을 거의 마친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이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가며 이 장비를 이용하여 애플이 그토록 원하는 2스택 올레드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장비에 관련된 바틀렉은 해소된 상태입니다. 남은 바틀렉은 길고도 긴 3스택 공정입니다. 2스택 공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애플의 아이패드나 맥북의 채용을 앞두고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시 하나의 스택을 추가한다는 것이 그것도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TV 패널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은 하이브리드 스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수명이 짧은 블루 스택만 3스택을 사용하고
가장 수명이 긴 칼라는 1스택을 사용하며 수명이 중간인 칼라는 2스택을 사용하게 되면 전체 유기물층의 수는 RGB 2스택 디바이스와 동일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공정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몬스터급의 성능은 대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충분한 수명을 확보한 칼라를 여러 층 쌓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칼라들의 수명 밸런스를 동일하게 맞추어 주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될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러한 괴물급 올레드 TV의 출현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